좋아요. 눈물을 흘리거나 미련을 갖거나 하지 않겠어요. 했어. 4번을 정답으로 다 채점이나 합시다. 와, 진짜 레전드다. 왜 이렇게 눈이 안 떠지지? 안녕, 마밀리들. 마늘이입니다. 시간이 12시 50분입니다. 근데 이 목소리는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조금만 크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 영상이 열심히 울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뒷부분은 약간 정신을 놓는 그런 기승전결이 완벽한 영상을 하나 업로드를 했는데요. 아마 그거를 보신 분들이 이 영상도 관심 있게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때 수학시험을 실수로 2문제나 틀려버려서 그 수학을 망한 것 때문에 이제 다른 시험들도 보고 나서 아예 손을 안 대고 책상 구석에 박아놨다가 오늘 이렇게 뭉텅이로 꺼냈습니다. 뭘로 하지?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썼던 똑같은 펜으로 채점을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할 거는 문제의 수학시험. 짜잔! 이 종이 한 장 덕분에 정말 안 울기로 소문이 자자한 제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과연 그 실수한 것 말고도 틀린 게 있을지 해봅시다. 제가 5번부터 실수를 했었네요. 5번부터 한 문제 틀리고 시작합니다. 5, 2, 3, 1, 4 5, 2, 3, 1, 4 좋아요. 일단 객관식까지는 그 실수한 한 문제 빼고 다 맞았어요. 논술형 1번 맞았고, 논술형 2번 192 맞았고, 3번 25 맞았고, 이게 바로 문제의 4번. 이미 실수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막 상심이 크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미 한바탕 울었으면 됐지 뭐. 마지막 5번. 그래요. 다행이다. 반전이 없어서 다행이다. 수학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서술형이 얼마나 깎일지 모르겠지만 많이 깎인다고 치면 한 92점? 점수만 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 같지만 평균과 대비했을 때 편차가 커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끝난 거니까 더 이상 눈물을 흘리거나 미련을 갖거나 하지 않겠어요. 이번엔 조금 자신 없었던 것부터 채점을 해야겠어. 그래야 뒤에 가서 기분이 좋아지겠죠? 아니, 영어가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았어요. 수능 특강 70개, 3월 모의고사까지 합해서 70개. 물론 서울이나 이런 학교에는 100 몇 개의 지문을 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70개라는 걸 보고 와우. 깜짝이야. 이거 어법에서 그걸 3개 이렇게 연달아 있고 2개 중에 맞는 거 해서 하는 거를 틀렸네. 하나 때문에 틀렸네. 마지막 거 괜찮아요. 4.2점 날라갔습니다. 이미 뭐 어쩔 수 없지 이제. 7번에 4번. 어떡해? 당연히 수능 특강을 수업 시간에 다뤄주셨으니까 수능 특강에서 문제가 대부분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3월 모의고사 지문을 조금 소홀히 하긴 했는데 3월 모의고사 지문이 너무 많이 나왔어. 시험지에. 아니랬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샅샅이 봤어야 됐는데 4.1점? 벌써 8.3점이 까이면 안 되는데. 잠깐만, 나 조금 슬퍼지를.
제발, 제발, 제발. 객관식 2개. 아니, 서술형도 자신이 없어요, 지금. 1번. No better. 아, 저 망했는데? 전 영어. 틀렸어. 내가 틀렸지, 그래. 틀렸어. 85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90점을 돌파해버렸어. 90점 돌파? 이게 아니라 돌파해버렸어. 와, 진짜 망했다. 과연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정말 영어 학문에 대한 걸 배우기 위한 건지, 누가 빨리 읽고 누가 빨리 문제 파악을 해서 누가 빨리 OMR 카드 체크해서 내나, 이 대결을 하는 건지. 괜찮아. 영어 시험에 지금 그렇게까지 슬퍼할 자격이 없는 게, 수학 공부를 한다고 영어를 조금 등한시했어요. 등한시까지는 아니야. 했어. 이제 수학만큼은 안 했다, 요 말이죠. 근데 수학에서 실수를 해버려가지고 그때 멘탈이 나갔어. 오히려 좋아. 근데 오히려 뭐가 좋지? 제가 근데 사회문화는 공부를 안 했어요, 이번 시험 기간 때. 그 이유는 방학 때 미리 해놨기 때문이지. 3학년 들어가기 전 겨울방학 때 사회문화를 공부하게 한다는 것에 굉장히 설렜어요.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뭔가 사회문화라는 게 나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거야. 2학년 때 경제를 배웠던 그때 뭔가 느낌이 나면서 나랑 뭔가 쿵짝이 잘 맞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이제 부담이 덜 했지 않나. 와, 이거 진짜 제가 4번 문제를, 앞머리 왜 이래? 처음에 2번이랑 5번이랑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보이시죠? 지금 2번이랑 5번이랑 이렇게 꺽쇠로 표시해 놓은 거? 그리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5번을 체크했어. 다른 걸 후다후다 푼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와, 그때 생각을 아예 잘못 해버린 거였던 거죠. 극적으로 와, 내가 미쳤었구나 하면서 4번을 정답으로 탁 하고 OMR을 탁 고치고 했는데 정답이 역시나 4번이었다. 다행이다. 첫 번째 장 다 맞았고요. 1, 2, 3. 와우. 5, 3. 와우. 21번, 2번, 22번, 4번. 잠깐만. 23번, 1번, 24번, 3번, 25번. 우와. 여러분. 사회문화가 어려웠어요. 시간 내에 버퍼링 없이 딱딱딱딱딱딱 풀어야 검토 딱 한 번 하고 나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사문 선생님께서 애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100점이 한 명만 나오는 시험지를 만든다, 항상.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겁을 주시는 거예요. 약간 반신반의했지만 시험지를 받는 순간 100% 신, 그냥 백신 해냈네요. 드디어 100점. 100점을 굉장히 오랜만에 받아보는 느낌? 이거는 제가 가보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기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2문제 정도가 이상한 거예요. 국어 선생님이 한 분이 아니잖아요. 다른 반을 가르치신 선생님이 내신 문제인 거예요. 한 작품을 완전 반대되는 내용으로 수업을 하신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대로 문제를 풀면 답이 계속 2개가 나오는 거예요. 보기 2개가 옳지가 않아. 둘 중에 한 찍었어요. 근데 그 다른 한 개였다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따지러 갔는데 당연히 안 바꿔주죠. 네, 채점이나 합시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억울한 부분이 다분하진 않고 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라서 굉장히 국어 시험을 치고 나서 화가 났었어요. 와, 진짜 레전드다. 그래, 이거
이렇게 눈이 안 떠지지? 졸려서 그런가? 저 지금 조금 졸려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두 문제는 틀렸는데 추가적으로 틀리면 조금 화가 날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3번, 22번에 4번. 뭐야? 응? 뭐지? 왜 안 틀려? 아, 이게 그거다. 아, 잠깐만요. 마지막 두 문제를 그냥 타다 이렇게 틀려버렸는데? 내신이기 때문에 그동안 배웠던 거를 내용을 바탕으로 당연히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모의고사 볼 때처럼 내가 즉석에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다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그걸 이제 맹신을 한 거야. 그 상태로 풀었는데 틀려버렸어. 그러니까 사실 각자의 해석하는 방법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형화된 틀에 맞춰서 반어법이니 대조법이니 대꾸법이니 뭐 수미상관이니 사문보니 사음보니 틀을 짜놓고 배우는 게 맞는가. 읽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하고 머리에 그냥 주입을 시켜버리니까 오히려 더 문학에 대한 재미가 없어지고 문학적인 감성을 가질 겨를을 안 줬잖아. 87? 88?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4년까지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열심히 시험을 보면서 좋은 점수만 받으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딱 대학 졸업하고 입사 준비를 하려고 면접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창의적인 인재를 원한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일본어 음악 연주 가볍게 일본어부터 채점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소수 인원으로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머리에 남아있는 게 있었다. 이런 느낌? 잠깐만, 이 100점 나오면 어떡하냐? 아니 어떻게 이거를 니혼으로 읽지? 대단한 친구예요. 3.2점. 바이바이. 서술형은 채점 안 하겠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9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음악 연주를 안 하면 섭하겠죠.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겠습니다. 음악 연주는 이제 또 초등학생 때 돈 내고 피아노 학원까지 다녔는데 100점을 안 맞아주면 섭합니다. 이번 시험 치면서 울기도 하고 뭐 교무실에 따지러 가기도 하고 뭐 요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닐까. 점수를 떠나서 과정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눈물도 나고 억울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큰 후회는 없지만 수학 실수가 더 쌤을 못하는 고등학생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위안을 받았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했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저희 엄마께서 댓글 읽는 걸 정말 좋아하십니다. 저보다 열심히 읽으세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저 이제 자러 갈 거예요.